대승기실론 쉬운 현대적 강독입니다. 이 대승기실론의 논설과 또 원효대사의 해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아주 안정되고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오직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이 하나의 마음에 대해서 강독을 해왔는데, 이 대승기실론에 이르러서 특히 이 원효 스님의 이 대승기실론 해석에 힘을 입어서 이 강독의 방향이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쁘고요. 특히 이 원효 스님, 원효 대사께 무한한 감사의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원효 스님은 원효라는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원효 대사 할 때는 바로 이 하나인 님 단일 의식 일심법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원효 스님 할 때 원효 스님 자체가 곧 일심법이고 단일 의식이고 이것이 성각선현이다. 이것이 붓다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마조선사도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이야기는, 모든 이름은 전부 마음의 이름이고 마음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심지어 세간의 이야기 그리고 출세간의 이야기 구분 없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전체가 이 마음, 즉 의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이 의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만 하고요. 특히 이 말하는 역할을 맡은 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주저없이 이 한마음 일심법에 대해서 오로지 이 말씀을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이 선현성각께서는 우리가 볼 때 개인적 관점이죠. 몸과 자아의 관점으로 볼 때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그리고 신비한 어떤 체험, 견성, 깨달음, 체험,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하지 않느냐. 도판을 헤맬 때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체험, 느낌들이 오고 가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려 치면 50개, 100개도 할 수 있지만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할 필요가 없느냐, 혹은 해서는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이 꿈 속에 혹은 연극 속의 내용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체험이, 개인적 체험이 있는 것도 꿈속의 내용이고요. 없는 것도 꿈속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즉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궁극의 열쇠는 그런 꿈들이, 그런 연극들이 펼쳐지는 그 자체, 그 모든 꿈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원천, 그 소스죠. 유일하고 단일한 이 위대한 원천을 우리가 알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러한 잡다한 일들은 이 생사 문제, 궁극의 문제, 단 하나의 문제, 1대4 인연과는 사실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잡다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다 이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다. 이 일심법의 이해와 믿음으로 인해서 생사 해탈이 일어나면 그런 모든 잡다한 일은 지난번 꿈속에 있었던 일과 마찬가지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심법, 단일의식을 오로지 이야기하지 않고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궁극의 열쇠, 생사해방의 궁극의 열쇠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만 어떤 얄팍한 테크닉, 심리적 테크닉, 불편, 불안을 직면하기라든가 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기억해내어서 한바탕 펑펑 울고 나면 무슨 영혼이 정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관찰자라 그래서 자아가 자아의 불편을 관찰한다든가 왜 기쁨과 사랑은 관찰 안 하는지 모르죠. 꼭 불편과 불안만 관찰을 한다는데 그런 좀 얄팍한 가벼운 심리학 초보 테크닉의 변종, 아종만으로는 이 생사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요. 또 직면하기, 내면 아이, 관찰자 등을 통해서 펑펑 한바탕 울고 나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금정 구렁텅이에 빠져든다. 왜 그럴까요? 대정요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꿈속에 나타나는 내용적인 문제, 조그만 번잡한 문제의 대정요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이죠. 꿈이 펼쳐지는 이 근본 바탕, 원천에 대한 알미 없이 꿈속의 내용을 아무리 다루어 봤자 다음에 또 일어나고 그렇죠. 마치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뒤처리가 안 된 그런 찝찝함이 점점 커질 뿐이다 이 말이에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즉시는 좋은데 사실은 이 병원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저 근본 치유가 아니고 이 병의 뿌리에 대한 근본 치유가 아니고 대정요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가벼운 얄팍한 테크닉만을 계속 제공해서는 지금의 이 도판, 종교판, 불교, 기독교는 참으로 우리들의 요청 혹은 필요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점점 잊혀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안 좋으냐? 성가께서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답변, 지혜의 불꽃이 점점 희미해져 갈 수 있다. 꺼지지는 않죠. 절대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빛이 희미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공포에 점점 휘말려 들어가는 경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오직
단어는 달리 해도 되죠. 단어는 뭐 꼭 단일 의식이 아니라도 뭐 원마인드든 뭐든 어쨌든 이 핵심, 이 진실의 핵심, 지혜의 핵심, 하나님의 핵심을 고타마 붓다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핵심 알맹이를 오로지 이 고통과 공포의 세상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일신법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하죠. 이것은 하루에도 1000번 해서 수천만 번 이야기를 하고 들어도 언제든 즐겁다 이 말이에요. 자, 일신법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무엇이 일신법인가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잘 구체적으로 쉽게 선명하게 말해지고요. 또 귀를 열고 이것이 들어질 때 듣는 자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는 이 여여한 하나의 단일 의식이, 단일 경험이, 단일 자각이 스스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자각이라 하잖아요. 스스로 깨닫는다. 무엇이요? 깨달음이 깨달음을 깨닫는다. 이것이 일신법인데, 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의식 표상. 의식 표상과 객관 세계. 이것은 하나로 일치한다. 이것이 일신법의 알맹이고요. 하나인 의식, 단일 의식의 복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식 표상이라 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심상을 이야기하죠. 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통 주관이라 하죠. 주관. 그 다음에 외부 물질 세계를 우리가 객관이라 하잖아요. 객관. 그러니까 세계는 객관 세계 말고 물질 세계라 하죠. 시공간 물질 세계. 물질과 시공간은 하나이기 때문에 시공간 물질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공간 안에 물질이 들어있는 줄 아는데 자세히 관찰하면, 직관을 해보면 현대 양자 물리학도 그렇게 하잖아요. 시공간과 물질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이 먼저 있고 그 안에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시공간과 물질은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사라진다. 이것은 지난 강독에서도 수없이 사실은 이야기를 한 바 있죠. 시공간. 우리는 시공간과 물질이 다른 건 줄 아는데 입자 가속기를 돌려봤더니 점점 이 경계선이 없어지죠. 시공간과 물질의 경계선이 점점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과 물질은 같다. 그래서 뭐 연기한다 이렇게 해도 되죠. 서로가 서로를 생성해내고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창조주고 피조물이죠. 시공간 물질 세계. 자, 이것을 객관이라 하고요.
의식 표상 이것을 주관이라 하죠. 그러고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관념합니까? 요 사람 중에서도 또 나라고 여겨지는 내가 직접 컨트롤 가능한 장치 요것만을 우리가 주관이라 하는데, 이 주관도 주관일 수가 없는 게 나 혼자만 얘가 주관이고 나머지는 전부 얘를 객관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게 임시 설정임을 우리가 더욱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이미지를 주관이라 하고요. 예를 들어 나무다. 시공간이 없으면 이 나무도 이게 드러날 수 없고요. 또 나무란 게 없으면 시공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물질은 하나인데, 자, 이 나무다, 컵이다. 이것을 객관이라 하지만, 자, 보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컵이 시공간 물질 세계 객관이라면 소위 말하는 의식 표상, 주관인 컵은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보통 이 두뇌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객관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두뇌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컵이 이 두뇌 속에 지금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들어있지 않죠. 전혀 두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시공간 물질 세계 객관이 아니고요. 의식 표상인 주관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객관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칸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 의식 표상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바깥에 있는 물 자체가 있는데, 이것이 절대 객관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다. 이렇게 해결 아닌 해결을 해버렸죠. 이거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옳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요. 틀리다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추측과 상상이죠. 보통은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이 객관 물 자체를 왜 상정해야 되냐 말이죠. 이 물 자체와 이 전체 주객을 아우르는 전체 의식 표상과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냥 추측으로 물 자체가 이 모든 주객의 세계를 나타낸다 라고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이 안에서의 인과관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철학에서의 대정적인 해결이고요. 또 과학은 이렇게 나누다 보니, 주관과 객관을 나누다 보니까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객관을 인정하면 주관이 없어져 버리고요. 주관을 인정하면 객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이 전부가 그냥 대갈통 안에 들어있다고 하자.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머리통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우주 크기만한 머리통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머리통은 우리가 알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 전체가 머리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통 자체는 역시 칸트의 물 자체와 마찬가지로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엉터리 이야기를 다 치워버리고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 가름,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부터 기원한 이 구분을 버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동쪽에서는, 그리고 서쪽에 역시 소수 비밀 전성에서는 벌써부터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성의 핵심이었고요. 서쪽에서도. 동쪽에서도 늘 일심법의 핵심이 이 이야기였다 이 말이죠. 의식 표상과 시공간 물질 세계는 이름만 다른 거지 사실은 하나다. 우리가 그때그때 어떤 때는 이것을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것을 시공간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이 물질 과학을 탐구할 때는 이것을 일단 외부 시공간 물질 세계라고 가정하자 하고는 이제 전제를 해야 소위 말하는 물질 과학이 성립되니까요.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의식과 주관과 마음과 이 심리를 연구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심리의 표현, 주관 안에 들어온 표상이라고 하자 이렇게 설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공간 물질 세계라는 이름, 즉 객관이라는 이름과 의식 표상이라는 이름, 즉 주관이라는 이름, 이 전체가 사실은 전부 단일 의식의 얼굴이다. 단일 의식의 여러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얼굴이 여러 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단일 의식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단일 의식의 자기 경험이고요. 자기 자각이다. 내가 사람이군. 이것이 바로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고요. 이것이 컵이군 하는 것이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단일 의식의 자기 경험이고요. 내가 못 깨달았네. 이것이 단일 의식의 자기 경험이다 이 말이죠. 내가 태어나서 살아있네. 이것이 단일 의식의 자기 경험이고요. 내가 이제 죽네 하는 것이 단일 의식의 자기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죽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 아스트랄 바디로, 멘탈 바디로 아직도 살아있네. 이것이 단일 의식의 자기 경험이고요. 이 육체 죽은 뒤의 세계도 다시 또 생멸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전까지 아스트랄체로서 아스트랄 세계를 경험했는데 또 이것이 죽었네 하는 것이 단일 의식의 자기 경험이다. 그랬구나.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시작 없는 시작부터 끝없는 끝까지 오직 무엇이었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식의 자기 표현, 자기 연극이었는데 이것이 진실이었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일심법이고요. 좀 더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식 표상이 곧 시공간 물질 세계고요. 시공간 물질 세계가 곧 의식 표상이다. 즉 주관이 곧 객관이고요. 객관이 곧 주관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뭐만 있다? 일심
법만 본래부터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성기실론 강독 텍스트를 보도록 하죠. 이 강독의 모든 텍스트는 다음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요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이 텍스트를 보면서 이 강독을 듣는다면 효율성이 100배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모든 텍스트 그리고 이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기 책도 전자책으로 다음 카페에 무료로 배포하니까요. 이 텍스트도 무료입니다. 전부 무료고요. 카페 가입도 무슨 아무런 그게 없어요. 가입을 안 해도 저기 다운이 됩니다. 텍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음 카페에서 이 책과 강독 텍스트를 다운받아서 청취하실 때 참고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자, 6페이지인데요. 이 논술을 지은 8가지 이유에 대해서 강독이라 해서 쭉 적어 놨는데 이것은 이제 뭐 혹시 이게 한글 번역을 지금 이 밥통 스피커가 당신 마음대로 지금 뭐 아전 인수격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늘 이야기하는 뭐 단일 의식, 이해와 믿음, 뭐 개인적 동기 이런 단어가 없는데 당신 마음대로 지금 자의적으로 번역한 거 아니냐? 경강부회하고 아전인수하고 본문을 왜곡해서 번역한 거 아니냐라고 할까봐 여기에 중요 단어에 대해서 해설을 붙여놨고요. 그리고 본문도 동국역경원에 있는 그대로 본문을 가져와서 지금 수록해 놨고요. 한글 토를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 밥통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할 대로 이것을 한글 번역이라 해서 해석을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하나하나 대조해서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페이지는 그래서 참고로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한글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경전에 수트라죠. 수트라라고 합니다. 경전에 이미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중복해서 설명하는가? 이것은 뭐죠? 아니, 지금 대성기실론 당신이 지금 이래 쓴다 하는데 아니, 지금 대성기실론 당신이 얘기하는 뭐 일심이라든가 진여라든가 생멸이라든가 뭐 영혼에 대한 집착 또 외부 물질 세계가 있다는 집착 이게 이제 인아와 법아죠. 주관도 알맹이가 있고 즉 영혼이 있고 객관도 알맹이가 있고 즉 물질이 실제하고 이런 집착에 대한 타파는 다른 경전에도 많이 적혀 있는데 당신이 왜 뭐 이게 사족처럼 이런 대성기실론이라는 논문을 쓸 필요가 왜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래 답변합니다.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있기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있기는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성격과 생각이 같지 않고
듣고 이해하는 상태 역시 천차만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현성가께서 이 대중 그룹과 비밀 소수 그룹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 한 명이 와서 듣든 10명이 듣든 수백만이 와서 듣든 똑같은 이 일신법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이 A로 해석하는 반면에 소수의 사람은 이제 B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 일신법의 핵심을 가리킴 그대로 이렇게 화살표 그대로 보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스스로 이게 소수 그룹과 다수 그룹으로 나뉘어진 거지 선현성가께서 그렇게 나눈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 상태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화신 고타마 붓다께서 왜 화신이라고 했습니까? 고타마 붓다를 왜 화신이라 유독했는가? 고타마 붓다 개인은 이 법신의 나타남이죠. 법신의 나타남이다. 그래서 화신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화신과 그런 법신은 완전히 다른 것이냐? 아니단 말이죠.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법신은 이 보고신과 화신을 통해서만 나타나고요. 성부는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성자로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 같지 않고요. 다른 거지만 다르지 않다. 불일, 불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복잡한 얘기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나타남이다 이 말이죠.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단일의식의 직접 나타남, 자기 자각이잖아요. 이게 컵이 있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 몸이 개인이 한다면 몸이 있네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있네를 한다 치면 몸이 없네는 몸이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없었네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몸이 없었네 이거는 무엇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과 모든 것은 단일의식의 자기 경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예를 들면 화신 고타마 붓다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는 중생의 귀와 가슴이 열려 있고, 그렇죠. 이때는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세상이 순수하죠. 천진하죠. 그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뭐 자동차를 타고 TV를 보고 핸드폰을 들고 항공기를 타고 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게 유물론으로 자꾸 변해가죠. 물질화 되어가지고 급기야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공간 물질 세계만 실제하고 의식, 표상, 주관 저런 건 전부 헛것이다.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물질 세계라는 이 황량한 사막에 던져졌죠. 물론 항공기와 자동차와 핸드폰이 있는 사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메마른 사막에서 홀로 핸드폰을 들고 외롭게 메시지를 쳐봤자 신께는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마음과 마음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이 얼마나 참으로 슬픈 문화 문명을 버리자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이 문화 문명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옛 황금 시대로 사랑과 기쁨과 자유가 넘쳐나는 시대로 갈 수 있건만 왜 어찌하여 사람들은 계속 자기 이 아집, 영혼이죠. 영혼에 대한 집착, 물질 세계에 대한 이 집착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받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타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 대성운동이 필요하다. 이 대성운동의 핵심은 늘 무엇이었다? 바로 일신법, 단일의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부다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는 중생의 귀와 가슴이 열려있고 슬퍼하는 사람도 몸과 정신이 훌륭하여 한번 강설하면 서로 다른 성격의 중생들이 하나로 같이 이해함으로 이런 논이 필요 없었다. 아이고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네요. 그러니까 말하는 역할도 스마트했고요. 듣는 역할도 스마트했다 이 말이죠. 이때는. 그래서 이런 논이 필요 없었다. 뭐 일신법이다, 진여다, 생멸이다, 뭐 영혼에 대한 그거 헛거다, 또 외부 물질 세계 그 헛거다. 주관과 객관은 서로 연기하고 이것은 그래서 중도를 이해해야 돼. 이런 말이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냥 부다께서 온갖 고생을 하신 다음에 이걸 이제 단일 의식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야야 공부도 필요 없고 수행도 필요 없어. 지금 너가 찾고 있는 거 바로 이거야. 이것이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는 줄 알았잖아. 그게 아니고 이게 마음이야. 이 말을 하는 순간 바로 알아듣고 왜? 뭐 따지고 할 게 없거든요. 의심하지도 않고요. 저 사람이 뭐 사기 치려고 하나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말씀도 훌륭하게 하시고 듣는 분도 훌륭하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마음이다, 이것이 의식이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듣는 이도 말하는 이도 이 단일 의식 안으로 융해되어서 하나로 융화된다. 즉 사랑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의 사랑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판타지. 그 당시에는 판타지가 아니죠. 실제였는데 지금은 판타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즉시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또 보십시오. 한번 강설하면 서로 다른 성격의 중생들이 하나로 같이 이해함으로, 그러니까 무슨 체험이나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느 부분입니까? 예, 원음 셋째 줄입니다. 원음 일연 이류 등해 즉이죠. 즉 불수론 이렇게 됩니다. 이 원만한 소리로 스피커 소리죠. 원만하게 스피커에서 원만한 소리가 나오면 원만하게 한 번 이렇게 실현이 되면 여러 다른 부류의 이 개별체 생명체들이 평등하게 등해라 하잖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체험을 한다든가 뭐 하늘이 무너진다든가 뭐 오전 수행 오후 수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다시 이해가 나옵니다. 등해 하나로 같이 이해함으로 이런 논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여래께서 멸하신 후에는 어떤 중생은 혼자 힘으로 많이 듣고 이해하여 아는 자도 있고, 이제 스마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혼자 해야 되죠. 또 어떤 중생은 혼자 힘으로 적게 듣고 많이 이해하는 자도 있으며, 또 어떤 중생은 스스로는 힘이 없으므로 많은 양의 경전과 논서에 의지하여 이해하게 되는 자도 있으며, 지금과 똑같잖아요. 어떤 중생은 많은 양의 경전과 논서의 문장을 번잡하게 여겨 간략한 문장이지만 깊은 뜻을 포괄한 것을 좋아하고 잘 이해하는 자도 있다. 지금과 똑같아요. 이제 직접 설하는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경전에 의지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공부하든가 또 많이 공부하든가 적게 공부하든가 또 경전에 의지하든가 안 하든가 등등의 많은 서로 다른 부류의 중생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아서 이 논술은 간략하지만 동시에 여러 개서 가리키신 한없이 넓고 깊은 뜻을 모두 포함하고자 이 논을 설한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비록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지만 그 열반에 드시기 전에 생생하게 말씀하신 것을 마치 녹음 파일처럼 다시 복원해서 붓다가 살아계실 때 그 훌륭한 이 가리킴을, 가르침이 아니고요, 가리킴, 포인팅을 그 녹음을 다시 복원해서, 녹음 파일을 다시 복원해서 지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붓다의 본래 말씀이 사라져 가지고 온갖 왜곡이 일어나서 이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도반들이 무지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붓다 시대에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해서 재복원해서 지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과.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전제는 지금 이 일심 깨달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말하는 역할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듣는 역할도 지금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붓다 당시에는 말하는 사람도 몸과 정신이 훌륭하여, 그러니까 이 말하는 역할, 이것이 첫째로 중요하고요. 둘째로는 중생의 귀와 가슴이 열려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의 중생들이 하나로 같이 이해한다. 등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거예요? 평등하게 이해한다 이 말이죠. 평등하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듣는 역할은 뭐만 하면 됩니까? 체험 견성이 아니고요. 이해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의 공통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심법만을 말하고요. 일심법만을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 역할이 하나란 말이에요. 누가 말합니까? 일심법이 말하고요. 누가 듣습니까? 일심법이 듣잖아요. 어떻게 개인이 말하고 전기 밥통 스피커가 어떻게 지가 스스로 말하고 지가 스스로 듣겠습니까? 무엇이 설법 청법합니까? 바로 이 Vorstellung Consciousness잖아요. 일심법, 이것을 오로지 말해야 하고요. 그것도 훌륭하게 말했고요. 훌륭하게 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700년, 1100년이 지나서 그런 조건이 성취가 안 되고 있다. 말하는 사람도 이제는 훌륭하지 않고, 여기 분명히 그렇게 하잖아요. 몸과 정신이 훌륭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은 몸과 정신이 훌륭하지 않아는 말하는 역할에서 몸과 정신이 훌륭하지 않고요. 듣는 역할에서도 귀와 가슴이 열려있지 않고 또 하나로 똑같이 말하는 그대로 이해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붓다 당시의 조건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본래의 파일을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복원한 것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논술을 지어야 되고요. 이 복원된 파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심 법인데, 이것은 다시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식 표상이 곧 시공간 물질 세계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2장 이비분 본론,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부분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